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의 겨울 전비를 알아보고 다른 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특히 벤츠 EQC에 대한 겨울 전비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그거는 차차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일단 모델 3의 겨울 전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리튬 아이온 셀을,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든지 어떤 메탈들의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온도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한 행태를 보입니다. X축이 이게 커런트고요, Y축이 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IV는 파워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파워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45도일 때가 가장 높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하 30도에서는 거의 이건 반도 안 되죠. 3분의 1. 다른 연구 데이터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X축은 커런트고 Y는 볼티지고,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지하는 에리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가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하로 오면은 거의 한 반 가까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기차는 겨울에 전비가 진짜 안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눈보라스, 제가 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궁금했던 건, 그러면 이게 테슬라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차들은 어떨까 도대체? 다른 차들도 사실상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다른 차들은 정말 오랜 자동차 기술의 노하우가 있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BMS를 잘 건드리고 그 내 인슐레이터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겨울에도 좀 잘 비교적 선방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차들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차들도. 일단 가장 상세한 데이터는 이제 쉐보레 볼트가 있어서, 이 행태를 보면 역시 10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근데 10도 이하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떡락을 하죠. 이제 급 강화를 하게 됩니다. 레인지가. 다른 차들을 또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유튜버가, 아주 유명한, 아마 노르웨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미 테슬라 모델 3를 윈터에 아주 극심한 컨디션에 아주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줄긴 줄었죠. 이거 롱레인지였으니까 310마일인데 269마일, 그리고 이제 연비 주행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다고 이제 알려를 줬는데요. 다른 연구기관에서 잘 이걸 연구를 찾아놨더라고요. AAA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보험사이자 약간 공공기관 같은, 그러니까 교통 그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테슬라, BMW, 닛산, 리프죠. 여러 가지 차들을 이제 다 콜드웨더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 EV 레인지를 컨펌 했거든요. 컨펌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면,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이미 이 친구들이 차후 이제 또 연구를 해서 여름 것도 비교를 해놨거든요. 이게 35도입니다. 그래서 페런하이트인데 35도에서 에어컨을 킬 때랑 20도, 그러니까 영하 6도에서 영하 6, 7도에서 히터를 키고 달리는 것과 어느 게 레인지를 몇 퍼센트나 깎아, 이게 바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BMW i3는 겨울에 히터 틀고 다니시면은 진짜 딱 반이 날아갑니다. 레인지가. 반면에 35도에서 에어컨 켜봐야 20%밖에 줄질 않습니다. 쉐보레 볼트도 그렇고요. 이게 완전 전기차죠, 이게. 닛산 리프도 10% 남짓인데 겨울에 히터 트시면 30% 이상을 날려버립니다. 테슬라 75D도 한 여름에, 정말 쪄죽는 여름에 에어컨 켜고 다녀도 15%밖에 감소하지 않는데, 히터 트시면 거의 40%가 날아가죠. 이 폭스바겐 E 골프도,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겨울에는 많게는 50, 적게는 30% 이상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겨울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모델 3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75D도 이 사단이 나고요. 대부분 다 좋지 않습니다. 여기 좀 더 상세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75D에 보면 테스트 환경, 그러니까 연비를 측정하는 전비죠. 자꾸 연비랑 전비를 제가 혼용해서 쓰는데, 전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녹색은 그러니까 상온에서 75 파렌하이트면은 거의 24도, 그러니까 룸 템퍼처입니다. 상온인데, 이 파란색은
겨울에 달리는데 히터를 끄고, 검은색은 히터를 켜고, 그러니까 어떤 측정 방식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악으로는 13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잡아 어림 잡아 보면은 요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00 한 40 나오다가 겨울에 히터 틀고 다니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트리플 A가 한 데이터에서는 최악으로는 41%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하 6도, 7도 하야에서 결국 히터를 켜고 다니면은 40% 가까이는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겨울 전비가 이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결론은 테슬라 모델 3뿐만 아니라 모델 S 모든 차종이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 그럼 S100은 어떨까요? 100은 연비주행만 잘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과속만 하지 않으시면, 이거 마일입니다. 킬로미터 아닙니다. 마일로 400마일을 넘게 하고 600km 넘게를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상온이고요. 만에 하나 이 최고점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30 페런하이트로 32가 딱 0도거든요. 0도에 딱 오면은 이제 한 480km? 300마일을 좀 넘는? 당연히 과속을 하게 되면, 과속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속도를 하이웨이 주행을 하게 된다 보면 당연히 온도에 관계없이 다 하락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이제 물론 이제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게 더 내려가겠죠. 띠라고 할지라도 이게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꽤 100kW 정도의 큰 배터리 용량이면 선방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포럼에서 개인이 이제 작성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니 더워도 더운 데서 에어컨 키나 그냥 다니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우면 64%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을 유지하다가 추우면은 에피션시가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가 나온 거죠. 이건 각각의 밖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 히터를 어떻게 트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그래서 추울 때 운전할 때는 미리 차를 데펴놓고 떠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가 뜨거워져야,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의 히터를 켜게 되면은 차 안에 캐빈만 데우는 게 아니라 얘들이 배터리도 데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전기를 써서 배터리도 데우고 차 안도 히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2배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거의.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미국에서는 저도 이걸 경험했는데 날이 추울 때 히터를 키지 않습니까? 110V에 꽂아놓으면 전혀 레인지가 늘지 않습니다. 충전이 1도 되지 않습니다. 110V에 꽂아놓고 안에 만약에 제가 히터를 켜고 가만히 있으면 1도 레인지가 늘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슈퍼차저라든지 레벨2 차저에 꽂아놨을 때 제가 차 안에서 추운 날씨에 휴식을 하려면 히터를 켜게 되면 레인지가 팍 늘어나는 숫자가 팍 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대망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는 이거죠. 예전에 댓글에서 테슬라 모델 S나 3 뭐 테슬라를 사야 되냐, 벤츠를 사야 되냐 했는데 벤츠 EQC라고 이제 벤츠가 내놓는 첫 fully electronic 이제 SUV인데요. 미국에서 곧 출시 예정이었는데 일단 추운 데서 테스트 해보면은 원래 225마일 가는데 160마일이 나온답니다. 160마일. 160마일이면 160마일은 계산해보니 257km? 250km? 200km 좀 넘는 수준이네요. 근데 이거 윈터 컨디션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도 다른 애들과 비슷하다면은 극한 상황으로 만약에 추운 데서 히터를 미친 듯이 트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면 반 조금 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한 200km 좀 못 뛴다는 건데 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차 가격이 현재 미국에서 출시 예정된 가격이 67,900불입니다. 아니 지금 물론 이제 테슬라와 달리 벤츠는 이제 텍스 크레딧이 풀로 존재하죠. 근데 겨울에 만약에 극한 상황에 달리면 200km 조금 넘게 달리는 차를 이 돈 주고 타야 될지, 이거 저번에는 단차나 이런 것 때문에 벤츠의 어떤 네임밸류라든지 뭐 마감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차도 뭐 세컨카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겨울 전비를 알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차 사면 안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그쵸, 차를 저렇게 만들면은 출시가 되겠습니까? 저걸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딜레이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이게 출시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결국 EQC는 딜레이가 돼서 2021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